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라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텐데요.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고 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간에 어떤 변천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이렇게 높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저희 병원 앞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었는데요. 당시에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레벨이 266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정도까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실제로 되게 하늘에 구름이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 이때 보시면은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날 해가 거의 이렇게 뿌연 구름 속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상당히 황사가 이제 심했었던 미세먼지가 심했었던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문제가 됐었던 내용들들 때문에 주로 이제 제가 진폐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라서 2016년도에 곽캐지에 미세먼지와 이제 건강장애에 대한 논문들을 이렇게 쓰게 됐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최근 몇십 년간의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키워드 검색들을 해봤더니 노출1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헬스 이펙트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더 이제 줄지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라고 해서 상당히 뭐 낯선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가장 친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황사가 우리는 상당히 익숙한 내용들이죠. 이제 황사 자체도 PM10이 레벨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 오리진 어느 방향에서 이게 불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특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황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황사 같은 경우들이 과거부터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는 이런 황사들이 자체 예전에 황사 경보라고 이렇게 됐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PM10이 뭐 매우 나쁨 150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주의 300 이상, 그리고 이제 경계 800 이상이면은 황사 특보들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다양한 이런 이제 경보 시스템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황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 부분들을 보시면은 아직 북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사막이 많죠. 거기서도 모래바람들이 많이 일어서 나사의 위성사진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서도 모래먼지가 한번 불기 시작하면 이렇게 광활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 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위성사진들, 재밌는 위성사진 많이 찾을 수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황사의 아까 오리진이 뭐 몽골 지역, 중국 내몽골에 있는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불러오는 오리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되면은 황사가 이제 발원지가 특정이 되면은 문제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한 700km 정도 떨어진 바양헝구르라는 지역의 금강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장애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가는 길에 이 아래쪽이 큰 이제 그레이터 고비 사막이고요. 그 위쪽 경계 정도까지 해서도 조그마한 사막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곳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재미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런 큰 규모로 보면은 그렇게 뭐 지도상에서는 작을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 봤었을 때는 아주 큰 사막이었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요 부분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 용오름처럼 모래바람들이 일어가지고 하늘로 쭉 올라가고 요 부분들을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여기 이제 펼쳐져 있는 구름과 다르게 모래바람들이 수직으로 뭐 하늘로 이렇게 쭉 뿜어져서 올라가는 부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운전하고 계시던 원골 교수님께 이 부분들이 다 저거 다 우리나라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황사가 주로 이런 지역에서 사막들에서 아주 가는 모래들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그게 이제 제트기를 통해서 한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부분들로 전해져 온다라는 부분들을 저 보여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이제 황사가 되겠죠. 황사라는 부분들을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역사서 대표적인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고 우리 이 논문에 기고를 했었던 내용들을 보면 하늘에서 흙비가 내린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토, 포우 이렇게 키워드를 쳐보면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신라, 백제, 그러니까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런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특히 이제 황사비로 인한 부분들이 관측됐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고려 시대 때라든지 조선 시대에서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뭐 대표적인 부분들이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실제 뭐 삼국사기에서도 보시면은 뭐 본편에 보시면은 신라본기에 나타나는 곳에서도 2월에 가뭄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봄 정월에 흑비가 내렸다 이런 내용들이 토가 이렇게 키워드가 확인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일어서도 동북면에 흑비가 내려서 자욱하게 어두웠다라든지 14일 정도 이렇게 지속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태종실록이라든지 세종실록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요. 태조 시절부터 용조 시절까지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확인해 봤었을 때 총 239회 정도의 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뭐 황사 키워드가 검토되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황사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황사 경보가 떴던 날수들을 제가 한번 기상청에서 198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얼마만큼 이렇게 많았는지 특히 어느 계절 특히 이제 올해 8달쯤에 이런 이제 황사가 많이 불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 찾아봤었을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는 4월, 그 다음에 3월, 5월 시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전년도 12월, 11월, 빠르게는 9월, 10월부터 황사의 영향력들이 이렇게 나타났더라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뭐 특히 이제 황사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PM10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뿌옇게 보이니까 뭐 PM10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가장 흔하게 보여주는 내용들 중에서 이게 이제 모래가 이 정도 크기인데 머리카락 굵기보다는 좀 더 크죠. 뭐 모래보다 더 얇은 가느다란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입자가 이게 미세먼지 PM10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미세먼지 PM2.5 여기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크기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PM2.5는 아주 그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요 정도 크기 되는 입자들이 폐 속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일으키고 앞으로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PM2.5에 대한 건강장애들을 이야기하기 앞서 PM2.5의 원인들이 뭐 노출 원이라든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뒤에서 더 PM10보다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이런 부분들을 뭐 지금도 제가 미세먼지라든지 PM2.5, 뭐 PM10 뭐 계속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터미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이미 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제 한국말로 미세먼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PM10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영어로 바꾸면 fine particle인데 오히려 제너럴 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fine particle은 외국에서 이제 주로 통용되겠죠. 주로 이제 PM2.5가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이런 이제 혼동이 있으니까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자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뉴스를 보시든 제 강의를 듣든지 간에 뭐 여러 번 이렇게 미세먼지냐 초미세먼지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터미놀로지를 PM10, PM2.5로 이렇게 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M10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라는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말 같다가 갑자기 미세먼지가 하늘을 이렇게 뒤덮으면은 무섭다고 생각했었대요. 그럼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특히 88 올림픽 시즌 이전에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미세먼지 수준들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이 정도 많았었고요. 여기 88 올림픽이 이제 되면서 이제 전후로 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많은 공단들을 서울시 외곽으로 빼기 시작하고 미세먼지들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오염원들이 있는 이런 공장들이 많이 없어지게 이제 줄이는 상황들이 됐었죠. 그 뒤로 아주 급전직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권 대기대책, 특히 이제 경유차 환경위원회에서 요 규제를 딱 두기 시작하면서 또 떨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008년도 경에 이제 미세먼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 놓으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우리는 상당히 맑은 시절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사진이 어떻는지 한번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 한국정책방송원이라는 곳에서 1980년대 서울의 전경이라고 그래서 항공사진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었을 때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심각했었다. 당시만 해도 이런 부분들을 간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M10이 그 당시에는 잴 수 있는 부분들이 측정 가능한 부분들이 PM10밖에 없었기 때문에 PM10이 이렇게 높았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야기를 하는 건강 문제가 되는 PM2.5들이랑 영향 관련이 있을까요? 그때 높았다고 해가지고 PM10이 높을 수는 있지만 PM2.5는 낮지 않은가요? 황사의 경우에는 PM10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PM10이 높을 수 있고 그 당시에 황사 경보를 보시면 PM2.5가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외에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시면 PM10과 PM2.5는 주로 이런 상관성 있게 같이 PM10이 아주 높아졌을 때는 PM2.5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되는 초미세먼지 PM2.5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린카드를 보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사용했는데요. 보시면은 뭐 산불 쓰레기 불법 소각이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도로 빈집터 등 이런 곳에서 먼지가 날리는 경우들도 있고 공장에서 바로 뿜어낸다든지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차적으로 미세먼지에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 미세먼지 PM10, PM2.5 이런 이제 분진들 말고도 화물질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석연료 연소가스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자동차 제조 공정들에서 다양한 배기오염 물질들이 배출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세먼지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씨앗과 같은 이런 화학물질들이 많이 같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PM2.5가 이렇게 생성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는 배기가스, 특히 이제 뭐 내연 연료, 내연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출되는 어, 이런 아주 작은 이제 핵처럼 너무 작은 부분은 이제 이 먼지들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 이 크기를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수분들을 빨아들인다든지 요거 자체가 같이 주변에 있는 먼지들을 이렇게 시드 주변으로 해서 이제 점점 커지는 상황들이 이렇게 되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클러스터처럼 여러 개 뭉치게 되고, 어그로몰라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그 주변으로 자꾸 다양한 이제 화학물질들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달라붙게 돼가지고, 요거 자체가 지금 뭐 그림으로 상당히 크게 보이긴 하겠지만, PM2.5, 어, 머리카락의 20분의 1 크기 정도까지 되는, 크기의 초미세먼지 PM2.5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 특히 황사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래에서 이렇게 자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람을 받는 방향들, 깎이는 방향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깎이게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인공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이제 모양들이 보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연소 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입자들은 서로 아주 작은 파티클들이 이렇게 서로 엉겨붙어 가지고 커져 있는 이런 부분들로 되기 때문에 같은 입자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모양과 양상 이런 부분들을 보인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M2.5는 주로 이제 요런 구성 물질들로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나오는데요. 오가닉 뭐 카본 파티클이라든지 엘리먼트 카본 되게 이런 것들은 디젤 에미션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미세 금속이라든지 뭐 이제 황화 물질들 이런 것들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엉겨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PM2.5를 한번 이제 구성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봤더니 이제 황산염, 질산염들이요. 여기 이제 연소 물질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코어를 이루고 있는 탄소, 류라든지 검댕류 이런 부분들, 다른 이제 미네랄 그리고 기타 분진 성분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미 이전부터 2000년도 뭐 초반부터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내부의 이제 물질들의 조성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광학현미경뿐만 아니라 원자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해서 케미컬 컴파운드를 어떤 내용들인지를 다 확인을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조성들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할 때 사실 이 분진들이라든지 이 문제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났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역으로 그렇게 이제 되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주로 우리는 한국 환경과학원 특히 이제 그곳에서 이제 미세먼지 부분들을 측정을 하고 어디서 이런 미세먼지들을 배출하는지에 대한 이 소스를 이미 추계를 하고 한참 전부터 이 부분들을 어, 이제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에어코리아에 이렇게 가보시거나 이제 뭐 여기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어떤 내용으로 보시면은 어떤, 뭐, 배출원에 따라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PM2.5 같은 경우들은 어떤 부분들에서 많이 노출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뉴스 같은 데 보면 중국에서 온다, 뭐,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요거를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떤 물질들이 우리가 영향들을 많이 미칠까에 대한 부분들을 뭐, 컴포넌트를 먼저 봐야지 알겠죠. 에너지 산업 연소라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난방, 그리고 이제 발전,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할 때 나오는 연소 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런 데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제조업 연소 관련되는 부분들, 제조 과정에서 연료를 배출하게 되죠. 뭐 그냥 전기로만 다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뭐 석유를 뗀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주로 많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석유 제품 만든다든지 제철 철강 산업, 뭐 다양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잘하는 부분들 있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도로 이동 오염원이라는 부분들이 자동차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라고 해서 길 말고 다른 데 다니는 뭐 이런 이동하는 이런 매체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뭐 철도, 선박, 항공, 농업기계, 건설 장비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라는 부분들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공사 관련돼 가지고 뭐 나머지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들도 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시 한번 보자면은 어, 처음 보여드렸던 내용들인데요. PM2.5가 연간 요 정도 톤으로 이렇게 배출되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들 차지하는 것들은 보시면은 비산먼지입니다. 비산먼지,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그냥 농업 과정들 아니면은 흙, 뭐 이제 우리가 들판에다가 뭐 태우는 경우들이 있죠, 한 번씩. 그런 것들도 비산먼지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생물성 연소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생물 연소라고 이렇게 되면은 가축을 키운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나무 같은 거 태우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좀 메이저로 제일 많은 부분들도 있고, 비도로 이동 오염들, 뭐 요즘엔 기차들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 그 선박이라든지 항공, 뭐 이제 건설 이런 부분들에서 비도로 이동 오염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제조업과 생산 공정에서도 상당히 높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PM2.5의 이제 기여도를 이렇게 보면은 비산먼지, 그리고 이제 비도로 오염이온, 그리고 이제 생물성 연소, 생산 공정, 뭐 여기는 이제 제조, 공사, 뭐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된 부분들은 뭐 건설이라든지 뭐 축산농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뭐 선박, 항공, 농기계, 뭐 건설 장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서만 나오는 초미세먼지 PM2.5가 많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재밌게도 서울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인천이라든지 광역시들은 별로 심하지 않고, 뭐 오염원 배출량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의외로 이제 전라남도 이런 쪽들도 많죠. 이렇게 다양한 곳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산업 단지들이 많이 이렇게 뭐 뭉쳐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초미세먼지 배출들을 이렇게 많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환경과학원 환경부에서 재밌는 걸 이렇게 하네요.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뭐 노출원들이 있느냐, 그리고 기상 관측 자료 PM2.5를 이제 뭐 관측에 대한 부분들을 모델링을 해서 지역 맞춤형으로 PM2.5의 저감 대책 추진들을 위해서 원인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다고 합니다. 모델링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전부터 이제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했었느냐면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쪽이 상당히 미세먼지가 높아서 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들로 하나로 충남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들 때문에 충청도뿐만 아니라 충청 남북도 다 포함하겠죠. 이런 쪽에서 미세먼지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문제예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한번 지도를 맞춰봅시다. 당진을 제외하고는 태안, 고령, 서천 화력발전소들이 여러 지역에 있습니다. 일부 높아 보이긴 해요. 약간 이렇게 높아. 근데 가장 핫하게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은 당진의 여기 일부들뿐만 아니라 여기 아산 지역들, 천안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PM2.5가 높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자, 그러면은 이 원인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있었던 거죠. 볼까요? 특히 이제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이 배출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산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충청남도 뭐 이런 부분들 산단이 뭐 있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당진 여기 우리가 이제 횡담도 휴게소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그 오른쪽 왼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공단들이 많은 걸 보실 거예요. 여기에 뭐 제철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로뿐만 아니라 전기로를 통해 가지고 철강 산업들 이렇게 만드는 곳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요 주변으로 좀만 저 옆으로 가면 이제 화학단지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들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초미세먼지 PM2.5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산 지역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요 남부 쪽에 있는 아산 남부 지역에 있는 이런 이제 자동차 단지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도 천안이랑 인접 지역에 아산밸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상당히 초미세먼지를 이제 많이 뿜어내는 이 공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했었던 뭐 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이 초미세먼지의 원인일 것이다. 충분히 그것도 원인이 되긴 하지만, 왜냐면은 발전소는 몇 군데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양의 초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맞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제조업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제조업들은 주로 우리 집 근처에서, 그리고 산단이 가깝게 있는 곳들 같은 경우들은 그쪽에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충북에서도 보시면은 충북에 이제 증평 쪽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죠? 여기 이제 뭐 전북 쪽인데, 이쪽은 뭐가 문제라, 전북 쪽은 뭐가 문제라고 그랬냐면은 머리대 소각 뭐 6월 달쯤에 이렇게 돼서 집중적으로 그때 많이 높아졌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요 지역에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증평요 주변으로 해서 산단들이 되게 많아요. 진천의 산단들도 있고요. 음성, 여기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라든지 중부 고속도로들이 내려오는 요 지역들로 해서 상당히 공단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오창산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들이 많은 곳들 주변으로는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들이 이렇게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좀 어떨까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도 돼 있는데, 특히 안타깝게도 우리 동북아시아들, 뭐 중국, 그리고 이제 뭐 서남아시아 중에서도 인도, 그리고 뭐 여기 인도네시아 이런 쪽들이 초미세먼지들이 상당히 높은 나라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 주변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뭐 영향력들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13년도부터 해서 17년도까지 3개국이, 한국개국이 미세먼지들에 대한, 이제 초미세먼지들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고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 기여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초미세먼지들의 영향력들을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 날라오는 이제 수용지죠. 배출원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한 30에서 40% 정도다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자체에서 최소한 50% 이상, 과반수 이상의 초미세먼지의 노출원은 국내 거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대책을 세울 때는 이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한국 거죠. 한국이 빨간색들이 이제 더 영향력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뭐 노란색들은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 요 검은색들도 있어요. 검은색들은 뭘까요? 검은색은 또 이제 몽골, 러시아도 있지만 의외로 겨울철이면 북한에서도 많이 이런 초미세먼지들이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뭐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노출량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고, 먼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뭐 대책 수립을 할 때는 이런 이제 국내 부분들을 먼저 한번 최대한 줄여놓고, 외부에서 넘어오는 것들도 또 같이 이렇게 뭐 줄여달라고 하는 외교적인 노력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아웃도어 에어 pollution, 외부에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노출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던 미세먼지들, 초미세먼지들에 대한 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의외로 인도어 에어 pollution, 실내 공기 오염 때문에 발생되는 초미세먼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될까요? 예전에 이거 기억나세요? 2013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실 이 실험에 대한 뭐 했던 이유들이 뭐냐면은 이런 요리를 하고 나서 후드를 틀어가지고 배기 환기만 제대로 시켜도 이런 초미세먼지가 줄어든다. 진짜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기자들이 어떻게 이제 발표를 했냐면은,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종로 있는 피막골에
생선구이 가게들이 거의 장사가 안 됐었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죠. 그래서 팩트체크에서 어, 이런 구이류들을 이제 할 때 초미세먼지들이 농도가 가장 높은데, 높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실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라. 이게 주 내용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튀김류라든지 아니면은 생선류를 뭐 튀긴다든지 이럴 때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리법을 가능하면은 삶거나 뭐, 뭐 조리 과정 중에서 조리 효용들이 많이 안 나는 것들을 좀 피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었다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뭐 황사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들 또는 이제 어떤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초미세먼지들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외부에서, 그리고 실내에서도 많은 양의 수준의 초미세먼지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노출 수준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초미세먼지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건강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